미세먼지, 어디까지 알고 있니?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미세먼지 경보제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및 대응 방법,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백위남 단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장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대기 오염물질 중 하나로 관리해 오다가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에 특화된 대기 오염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8년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미세먼지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국내 배출을 크게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12개의 중점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및 동아시아 미세먼지 국제협력, 민감계층 보호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실시, 과학적 미세먼지 관리 기반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2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설치되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사회재난을 정의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고 2019년 4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하여 미세먼지 해결 방안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정부가 매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네요. 단장님, 2018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미세먼지 환경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강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2013년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초미세먼지 오염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 기준이 세계보건기구의 공고기준인 1평균 25, 연평균 10에 비해 높아 건강보호를 위해 기준을 강화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8년 3월 초미세먼지 기준을 1평균 35, 연평균 15로 대폭 낮췄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환경 기준은 국가 정책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변경된 초미세먼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정책의 목표가 수정되고 사업장, 자동차 등 배출원의 초미세먼지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그렇군요. 단장님, 2019년 3월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돼서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ABB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의 재난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예방, 대비, 대응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정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좀 체감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나 학생, 어르신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체육관이 없는 초등 고교의 실내 체육시설을 설치를 지원하고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등 민감계층 대상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와 교육부에서도 미세먼지 민감계층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를 고농도로 간주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영유아, 학생,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네. 6가지 대응 단계별로 환경부 등의 중요 주관기관, 교육부 등의 유관기관, 어린이집 등의 일선기관에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추가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럼 이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언제 발령이 되는 건가요? 네, 미세먼지 주의보는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 자동 측정소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고 네. 경보는 300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평균 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되고 경보는 150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이렇게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경보 단계에 따라 주민 건강 보호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이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네,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네.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부의 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등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 제한이나 수업 단축 등도 실시됩니다. 그렇군요. 이 미세먼지 경보제 외에도 비상저감 조치도 발령이 되던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실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일 때 발령되고 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오늘의 대기질과 내일, 모레의 예보에 의한 예측 농도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발령합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첫째, 당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둘째,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셋째, 다음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이 중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발령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발령 기준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나요? 네, 2019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모든 지자체는 동일한 발령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일부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지정된 대기오염물 배출 시설의 가동 시간이 변경되고 가동률도 조정되며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효율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이 변경되거나 조정됩니다. 추가로 시도지사는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업 또는 수업 시간의 단축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동참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들에게 비상저감 조치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네,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 메시지 송신,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네, 그 문자는 많은 분들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일부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이 되는데 이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에 해당되고 경유차는 3에서 5등급을 부여받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는 약 247만 대이고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입니다. 네, 제 예상으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본인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하여 네. 본인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장님,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양도 적지 않은 만큼 국제적인 협력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북아시아 대기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네,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현황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한중일 공동연구사업인 LTP, 즉 한중일 대기질 공동연구사업을 2000년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 오염물질의 모니터링과 모델링 연구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국가 간 대기 오염물질 이동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북한을 중심으로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별도 협의체인 동북아 청정 대기 파트너십이 출범하여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관련 정보파, 공동연구 활동 수행, 관련 정책 제언 및 과학 기반 정책 협의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백위남 단장님과 함께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미세먼지 경보제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및 대응 방법,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좀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